안녕하세요. 우상향 시스템을 만든 하우입니다. 부족한 시스템이지만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소개에 앞서 시스템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시스템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셔서 제가 만든 우상향 시스템의 성능이 직접 궁금하신 분은 두 번째 영상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제목대로 1000%의 수익이 가능할까? 첫 제목이 거창했지요. 유튜브를 하려면 제목이 눈에 띄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잡은 제목은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식, 선물 같은 투기성 투자를 하는 분들은 보통 1000%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 1000%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목표는 대부분 1000% 이상이 될 것입니다. 1000%의 수익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영역도 아닙니다. 지금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법으로 다양한 투자 영역에서 1000%가 아니라 10,000% 이상을 이뤄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 대다수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주식, 선물처럼 투기성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무엇이나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성공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원칙이어야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원칙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합니다. 또 좋은 원칙을 찾은 사람들의 대다수도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좋은 원칙을 힘들게 찾았지만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경험 부족이라든지 의지력 부족이라든지 배짱 또 인내심도 요구되는데 또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버틸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업과 투자를 병행하는데 그래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대신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이 가능해진 겁니다. 내가 좋은 원칙은 있는데 욕심, 불안, 또 이상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원칙만 있으면 1000% 수익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의 전문 투자기관들은 모두 프로그램 매매를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투자 전략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모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확산되어 개인 투자자들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트레이딩이 대중화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스템을 자기 개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시스템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시스템은 잘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스템을 구매해서 이용하다 실패를 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기준을 모르니까 막연히 개발자가 좋다는 말만 가지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만든 시스템도 바로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스템 트레이딩이어야 하는가? 시스템 트레이딩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면 후행 테스트라고 해서 과거에 적용을 해봅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1년, 2년, 3년 이렇게 과거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서 모아놓은 것을 시스템 리포트라고 합니다. 시스템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시는 대로 많은 지표가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시스템은 안정성, 안전성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승률이나 손익비 등의 지표들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성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기간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가질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이 참 중요한 이유는 금년은 수익이 좋은데 작년에는 형편이 없었다. 또 재작년에는 또 보통이었다. 또 월별로 따지면 지난달은 좋았는데 이번 달은 형편이 없이 손실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 시스템이 끝에 가서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는 시스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개입을 하게 되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되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개발자는 나중에 보세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수익이 낮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그걸 이용자는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처음 시작해서 결과까지의 그 중간 과정에서 너무나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은 이것이 진짜 과연 나한테 끝까지 갔을 때 수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당연한 어떤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가 좋더라도 사람이 실제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안전성을 보는 지표는 최대 손실폭이라고 하는 MDD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최종 결과값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대 손실폭입니다. 최대 손실폭이 너무 크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중간에 마진콜, 즉 증거금 부족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증거금 부족 상태가 되면 주문이 들어가질 않아요. 주문이 들어가질 않으면 그 다음부터 시스템이 결과로는 수익을 내지만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손실 상태에서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즉, 시스템 이후에 수익 전환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가 중단된 상태이니까 시스템상의 수익일 뿐이지 매매상으로는 손실이 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DD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MDD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기본 증거금이다.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주문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MDD는 이 1,000만 원 이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MDD가 그런데 1,010만 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수익은 2천만 원이 났다. 그렇지만 그 2천만 원 수익이 난 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10만 원 MDD가 발생해서 그 밑에 증거금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을 봐야 합니다. 수익성은 당연히 크면 좋지요. 하지만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시스템 최적화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시스템 처음 만들 때 겪게 되는 시행착오인데요. 어떤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떤 특정한 기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원칙을 찾아서 이것을 나머지 전체 기간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근데 그 특정 기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그 특정 부분에서는 수익이 최대한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시스템은 다른 구간에 적용을 시켰을 때, 다른 기간에 적용을 시켰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를 시스템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안전성, 안정성, 이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많이 접근해 있는 시스템이 제가 만든 우상향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리고요. 더욱이 우상향 시스템은 확장성까지 있습니다. 확장성이란 그 동일 종목의 다른 차트나 또 다른 종목 등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적용된 원리나 지표가 일관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에서 일관성이 항상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죠. 만일력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똑같다는 거죠. 언제 어느 경우에나 그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나 선물에도 과학 법칙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표라고 해서 보조지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지표라고 해서 많은 원리들을 개발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관성이 뛰어난 것들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흔하게 들어보신 것들, 스토키스틱이라든지 이동평균선, 이런 것 등이 그런 것입니다. 대중적이라는 것은 확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이 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렇게 확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단순해서 수익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전은 무엇이든지 안전한 거는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낸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소개해드릴 우상향 시스템은 확장성도 있으면서 수익성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상향이라는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우상향 시스템 이름에 우상향이라고 네이밍을 했는데요. 우상향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누적되면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간에 이런 깜짝 수익이 아닌 장기간 누적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우상향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안전성,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적절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우상향 시스템에 이 세 가지 지표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 시스템인지 성능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